마지막으로 부가세법에 대해서 부가세법은 뭐냐? 말 그대로 사업자는 사업자 기준인데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가 크게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부가세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재화나 유료, 즉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 현금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최종 소비자가 부담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세금을 특히 이제 매입 같은 데 물건을 샀다. 그러면 내가 100 플러스 110원 이제 주게 되는데 결국은 이 10원은 내가 매입세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특히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는 매출 세액을 부담으로 해서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누가 사업자 공제받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과자들이나 그런 보면 그런 데 부가세 10%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가세 공제되지 않지만 거꾸로 내가 어떤 원재를 사서 어떤 그 자재를 사가지고 이걸 수입 입장일 때는 내가 사면 거의 부가세 성능 부분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나는 또 매출자 입장에서도 내가 사업자한테 매출을 하면 나는 그 상대편으로부터 부가세를 같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산 사람 입장에도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가세를 중부에서 상대편은 매입세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사업자는 매입세를 부담하지 않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이제 말씀드리면 부가세는 원칙은 6개월 과세기간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중간에 또 중간에 한 번 나눴습니다. 그 예정신고이라는데 그게 이제 1기 아까 말씀드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고 2기는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인데 1기도 예정도 확정하는데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기 또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정은 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다 1년 4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기 예정과 1기 확정과 2기 확정만 신고하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예정은 어떻게 되냐. 직전에도 납부한 금액의 50%를 정부에서 고지합니다. 그게 그 일종의 예정 고지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예정 고지를 개인사업자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때 개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자랑 조기 환급 발생자는 그 확정신고 때 말고도 중간에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전도 사업 직전도 상당히 부실해가지고 직전도 기간 매출액 3분의 2 이하나 또 상당히 회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매출액이 더 없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 예정신고를 하자면 직전도 납부기로 세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예정 때는 낼 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과된 것을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 간이가사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매출액이 4,800원 미만 사업자들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년간 매출이 4,800만 이상 같은 일반 과세되고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가사인데 간이가사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냐?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과율 곱하기 10% 해서 공제세액이 있습니다. 이게 납부세액이 된 거고, 이제 공제세액은 이제 세금계에서 기재된 매입세액에다가 일정한 업종별 부가세액 공제세액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가서 아까 말씀드린 업종 부가치 유리한 것은 전기 가스 업종들은 5%, 소매업 등은 10%, 제조업 등은 20%, 건설업 등은 30%입니다. 그 이상 그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보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항상 제가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절세하는 방법들은 이제 과거와 틀리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많이 하더라도 용인 무기는 많이 썼지만 요즘은 모든 그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산 시스템이 발달되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카드 쓰고 뭐 하는 것들 그런 내용 데이터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전산에 다 데이터화 베이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 카드를 많이 쓴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명품가구를 산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예를 들면 소득이 적은데 부동산 취득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취득 소명제로가 나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받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미성년자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럼 바로 아마 저기 해명제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하시고 그래서 일정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자산 수도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세무서에서 항상 모니터링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모니터링하시고 이런 항상 세금 관리들은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향후에 이제 가산세 부담이나 그런 측면에서 분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 내용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지만 현금 수익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현금 영수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50%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매출액을 100억 아니 1억을 들어가겠다. 그럼 이 5년 경과되면 1억 100% 이상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익 업종이면 또 과태료 50%니까 실제로 내가 매출 들어가는 분에게 150% 이상의 세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금 영수증 하는 업종들은 그럴 때는 상당히 유의해서야 그런 과세관청부터 분리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질의하면 생각하고 질문. 네. 앱으로 글로벌한 이렇게 판매를 부당하게 내리 창업 같은 경우가 많은데 네. 글로벌하게 판매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많이 판매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으로 할 경우에 국내 판매품만 과세가 된다고. 아니 분명히죠. 이제 영미법인은 분명히 다 그래요. 영미법인, 아까 외국법인이 이제 국내 연쇄생활을 하고, 아까 개인 사업자도, 특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업자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 사업자를 보면, 그냥 그거다 사업자 모의번호 받고, 모의번호 받고서 이걸 사고 올리고 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다 그 세무사, 그 법인의 세무사 나갈 때, 그걸 다 대부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세무심 판매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지마켓이나 보면, 여러분 물건 올려놓고 파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팔면 그게 세법상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다 해줘야 되지. 또 일정 며칠 이상 되면 기장도 하고 세무신고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 신고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부분에서 세무조사 받으면 어떻게 그런 그 사업자 많이 봤어요. 몇 억이나 몇십억 수익나는 거 많이 봤어요. 이건 그게 5년치까지 국세청 승률시간이 5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5년 동안 그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50개국에 판매를 할 거면은 다 50개국 아니요. 다 법인을 아니, 국내만, 만약 국내에서 내가 그 사업은 내가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사업자가. 내가 개인 사업자, 그럼 국내 사업자 안 하고 그 해외 매출은 우리가 해외 매출 때는 그 부가세법상에서 상당히 혜택을 줍니다. 영세율이라고 영어 세율을 주는 되고 내가 물건 사는 데는 다 환급해줘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 100% 수출업자들은 다 항상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가 환급이 나옵니다.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네이버로 팔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매입하는 게 거의 없고 다 이제 순이익이. 아니 국내에서 앱만 판다 그죠? 앱 팔면 그 매출 거기서 해외에 팔면 그 세액 영이기 때문에 단지 매출만 신고 주면 돼요. 영세율 신고주고 법인세는 없는 거가 맞는 거죠? 법인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요?
부가세만 없을 뿐이지 법인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액에서 부가세만 없는 건가요? 영업세율과 아까 착각하지 않는다. 영업세율이라는 것은 부가세만 영업세율이라는 것이지 내가 이제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영업세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매출만 이제 만약에 그 앱을 10억씩 팔았다. 그럼 매출이 10억이 되는 거고 그럼 이 10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내에 사업장이 더 있을 거 아니야. 임대료 낼 것이고 인건비 낼 것이고 그 앱 개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비용들을 다 공제해 주는 거죠. 이게. 그 비용을 뺀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내가 발생되는 매출에서 모든 비용 뺀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2억 이하는 이제 세율이 약간 10%가 되는 거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가 되는 거고 200억 초과분에서는 세율이 약간 30%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지방소득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요즘은 저는 이제 제조업 쪽에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샘플을 빼가지고 샘플 회계 처리 방법이랑 법인장이 이제 샘플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 나중에는 그거를 또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영수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저한테 만들라고 이렇게 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괜찮은지 제가 원칙은 그 샘플에 대해서 원칙이 이제 과세가 안 되는데 우리가 비용을 이제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물건들을 반드시 이제 재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물건을 수입을 사서 내가 상품을 매매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디자인을 아까 재고 수급을 제대로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고 수급을 작성하실 때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샘플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만기를 해야 돼요. 이게. 별도로 전표 처리해서 이건 샘플이라고 표시해서 놔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원가를 계산할 때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 재고,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 실사에서 기말 재고를 뺀 나머지가 단기 그 매출 원가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대체 처리를 해놓는데 이렇게 밑에다가 보면 상품 대체, 그 대체 우리가 대체처분을 끊어가지고 그 대체하는 란이 있어 이게. 거기다 표시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비만기를 잘하고 그런 어디로 갔던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나중에 세무서에 나왔을 때 재고 수급을 또 고가품들은 반드시 100% 다 실사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고 수급을 반드시 그런 어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자를 다 말해야 됩니다. 특히 샘플을 갖고 오던가 그런 부분 어디 누구에게 줬다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예보들하고 전표 자체를 해놓고 그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뭐 상대편 큰 고가품들은 샘플 받은 분들한테 서문까지 받는 것이 좋죠. 이게. 그래야 항상 세무조사 받을 때 결국은 이게 고가품들은 어떤 경우는 그런 재고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샘플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근거자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파손 같은 경우는 파손이요? 예. 파손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사진 다 찍어놓으세요. 사진 같은 거. 사진 찍어놓고 이 파손했다고 전표체에서 이 내용들은 파손했다는 그런 거. 특히 이제 폐기물, 특히 이제 부산물인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업자들. 그런 데 이제 상당히 많은 재고들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그 폐기물 업자 가지고 계약서를 써놓고 그 재고 이제 전표, 이제 중에 뭐라고 할까. 그 재고 어떤 일정한 금액만 수량과 단가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쪽한테 넘긴다는 그런 확인서와 또 상대편에게 생명에서 끝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폐기물 업체에 돈을 또 폐기 처리 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증빙처를 다 갖춰놓고 또 사진을 찍는 것이 향후에 세무조사 되기 하면 좋을 겁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